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하루 남았으니 힘내시고요.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600명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중고인데요. 먼저 설 연휴 이동의 여파로 지금 보이는데 문제는 아직 잠복기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잠복기는 최대 2주니까 다음 주 말까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로 변이 바이러스인데 확진자가 곧 100명을 넘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제한을 풀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지요. 먼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6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8일 만에 600명대로 진입했던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리자마자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어제 0시부터 9시까지 집계된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564명으로 하루 전 같은 시간 531명보다 33명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4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5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기 남양주시 진구안 산업단지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115명의 무더기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누적 확진자 수도 총 140명으로 늘어나는 등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 추이에 따라 밤 10시로 연장한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저희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는. 또 논의 중인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경우 지금보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확산이 이어진다면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은행과 기업을 해킹으로 뚫어 돈을 훔치려 한 국제은행 강도 3명을 기소했는데 다름 아닌 북한 해커들입니다.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북 체크리스트엔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즉 해킹도 올라가 있습니다. 워싱턴 여은규 특파원입니다. 미 법무부가 기소한 북한 해커 3명의 수배 포스터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이란 이름을 쓰고 있고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을 상대로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 규모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가로채기 위해 광범위한 해킹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5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를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 픽처스가 해킹을 당하자 미 수사당국은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했고 2018년 라자루스 소속인 박진혁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박진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해커 2명의 소행이 드러나 이번에 추가로 기소한 겁니다. 법무부는 캐나다계 미국인 1명이 돈 세탁을 통해 북한 해커들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검토 중인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most frequently we spea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례가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하에서 사이버 금융 범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역사를 전진시키는 건 오랜 시간과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 되돌리는 건 금방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 병력도 집결 중이라고 합니다. 시위에는 최대 인파가 참가해 그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박성원 기자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중심부에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와 5인 이상 집회 금지라는 군사정부의 압박에도 독재 종식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12일째 이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미얀마 주요 도시 곳곳에서 수만 명씩 시위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온 것으로 추산됩니다. AP통신은 쿠데타 이후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의 시위대가 집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얀마 군부는 장갑차까지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섰고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 17명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며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한 것도 반감을 키웠습니다. 승려와 교사, 은행원과 농부까지 다양한 계층이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공유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마치 엔진이 고장난 것처럼 차를 세운 채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될지 모를 대규모 군 병력의 이동을 막으려는 겁니다. 이 주로 비율이 가능하냐 얘네가 당하자죠. 이가자 랑마도 되더라. 꼴세 하나씩 너무 싫어도 가리고 남아와. 너도 뛰어 잡라이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시위대의 모습은 위성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19살 여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고 고무탄 사격과 물대포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특별 보고관이 현재 군인들이 양곤 등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규모 유혈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서면서 향후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주인 없는 가게만 골라 눈 깜짝할 사이 돈을 훔쳐서 한 달도 안 돼 무려 40곳을 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CCTV를 봤더니 계산대를 뜯어내는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잡고 봤더니 10대들이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파는 무인 가게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주변을 잠시 살피더니 가방에서 쇠 지렛대를 꺼내 무인 계산대를 뜯어냅니다.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돈통에 들어있던 현금을 쓸어 담듯 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열고 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면서 그냥 황당만 했죠. 같은 날 새벽 주변에 있던 무인 가게 5곳도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무인 가게를 턴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20여일 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대 40여 곳의 무인 가게에서 2천여만 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첨도 포함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 나이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그래요. 이들은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이 쇠 지렛대를 이용해 계산대를 부수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3인 1조로 움직였는데 한 명이 무인 계산대를 뜯는 동안 나머지 2명이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출한 뒤 숙박비와 옷을 살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작년 말 양천구의 또 다른 무인 가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20만 원어치 훔쳐간 범인을 잡고 보니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무인 점포는 전국에 3천여 곳. 코로나 발생 이후 무인 편의점도 1년 만에 2.5배나 늘었습니다. 도난 사건을 막기 위해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10대들의 무모한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날씨가 풀린다는 절기 우수지만 강추위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계속 발효 중에 있고요. 또다시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영상 9도 선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4월 상순 마냥 날이 따뜻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라도 서부지방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눈의 고비는 넘겼지만 오전까지 전라도 서부지방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라 내륙과 충남 서해안으로도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그 밖에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춘천이 영하 13.7도, 대전 영하 8.2도, 서울도 영하 10.5도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은 상태로 춥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도, 춘천 2도, 대전 2도로 예년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기온도 보시면 한낮에 광주가 1도, 대구 3도, 부산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눈이나 비 예보 없이 기온도 더 오르겠지만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